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허리춤까지 오는 작은 로봇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길에서 이런 로봇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는 월스트리트가 벌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도박판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중심에는 서브 로보틱스라는 작은 배달 로봇 회사가 있고요. 월스트리트는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200%는 더 뛸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베팅이 과연 대박을 터뜨릴 한 수가 될지 아니면 그냥 무모한 허세일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겁니다. 기술력부터 우버와의 관계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AI 로봇 그리고 우버의 지지라는 이 화려한 포장지를 딱 벗겨냈을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가치와 위험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패, 바로 기술력부터 한번 열어보죠. 서브로보틱스가 라스트 마일 배송, 그러니까 배달의 마지막 구간을 로봇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최신 로봇이 레벨 4 자율주행을 달성했다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레벨 4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운전면허를 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완벽한 베테랑 드라이버, 아니면 아직은 좀 연습생?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특정 코스에서만 완벽한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 쨍쨍한 로스앤젤레스의 산타모니카 인도처럼 미리 학습된 익숙한 환경에서는요, 사람 개입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해진 구역에서는 프로인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좀 곤란해지는군요. 그렇죠.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거나 마라톤 때문에 길이 통제된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하면서 원격 관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만능은 아니군요. 네, 하지만 상업적인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미국 5개 도시에서 이미 10만 건이 넘는 배달을 완료했으니까요. 와, 단순히 연구실 기술이 아니라 이미 길 위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뛰어든 세잔의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약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600조 원이요? 네, 여기서 정말 파괴적인 지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이라면 그 배달비 말씀이시죠? 네, 서브로보틱스의 최종 목표가 배달 한 건당 비용을 단 1달러까지 낮추는 겁니다. 1달러요. 지금 배달비가 기본 4, 5천 원 하는 시대에 1,300원이요. 이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데요. 로봇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죠. 수만 대, 수십만 대 규모로 로봇이 쫙 깔리고 운영이 최적화됐을 때의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하는 배달 서비스는 가격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다들 주목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력도 있고 비용 혁신이라는 무기도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은 꽤 많잖아요. 서브로보틱스만의 특별한 점은 역시 우버라는 파트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회사를 달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예요. 우버는 단순한 고객사가 아닙니다.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이자 사실상 서브로보틱스를 탄생시킨 부모 같은 존재죠. 아, 부모요? 네, 원래 우버가 인수한 포스트메이츠라는 회사의 로봇 사업부였거든요. 2021년에 이걸 따로 떼서 분사시킨 게 바로 서브로보틱스입니다. 와, 거의 혈맹 관계나 마찬가지군요. 그럼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받겠네요. 그렇죠. 다른 로봇 회사들이 식당 문을 일일이 두드리면서 저희 로봇 한번 써보세요 이래야 할 때 서브로보틱스는 이미 우버이츠라는 고속도로에 올라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2025년 말까지 무려 2,000대의 로봇을 우버이츠 배달망에 투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0대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실제로 이 로봇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데요. 근데 문득 뉴욕처럼 복잡한 인도를 이 작은 로봇이 뚫고 지나가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바쁜 직장인들, 관광객들, 길거리 가판대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서 가야 할 텐데 어쩌면 기술보다 도시의 혼잡함이 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실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2,000대가 돌아다니면서 쌓는 데이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산이거든요.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운영 노하우를 쌓고 다른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자,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혁신 기술에 우버라는 파트너,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그런데 이런 로켓을 쏘려면 엄청난 연료, 즉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회사가 과연 그 연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금고안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약 6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운영 비용은 무려 3,040만 달러, 400억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네, 잠깐만요. 10억 벌어서 400억을 썼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 스타트업의 재무 구조입니다. 연구 개발에만 1,340만 달러를 썼죠.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돈을 말 그대로 태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 초기처럼요?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3분기 순손실만 3,320만 달러고요. 올해 누적 손실은 작년보다 157%나 증가한 6,710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충분한가요? 약 3억 1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손실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비전은 화려한데 재무제표는 피투성이인 상황이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불안한데도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라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집계를 보면 분석가 6명 중 10명이 매수, 즉 이 주식은 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113%나 높습니다. 잠깐만요. 6명이나 매수를 외쳤다고요? 매출보다 손실이 50배나 큰 회사인데 말이죠. 이건 냉정한 분석이라기보다 희망 회로를 아주 강하게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그 분석가들이 일부러 눈 감고 있는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바로 그 함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의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회사의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로 나눈 수치가 무려 245배에 달합니다. 245배.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버는 동네 빵집을 차렸는데 누가 와서 그 빵집을 245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 빵집이 앞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될 거라고 믿지 않는 이상 누구도 그 가격에 사지 않겠죠? 이제 이걸 AI 황제인 엔비디아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 선명해집니다. 현재 서브 로보틱스는 엔비디아보다 거의 10배나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보다 10배나 비싸다고요? 와, 이건 단순히 고평가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데요.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을 독점하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 돈을 태우고만 있는 스타트업이 그보다 10배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이건 시장이 이 회사는 미래의 독점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의 신념에 가까운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무 계산이 아니라 스토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로봇이 인도를 점령하고 배달 비용이 0에 수렴하는 미래라는 거대한 스토리에 돈을 거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 스토리가 현실이 되면 지금의 245배는 오히려 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회상하게 될 거라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선 주가가 3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엔비디아보다 10배 비싼 폭탄이라는 경고가 나오니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건 실행력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만약 회사의 계획대로 2026년에 2,000대의 로봇이 모두 가동돼서 매출이 정말 10배로 뛰어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245배에 달하는 주가 매출 비율은 25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오히려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바로 이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엄청나지만 실패했을 때의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죠. 2000대의 로봇을 대도시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생기거나 혹은 로봇이 사고라도 일으켜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매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지고 스토리에 대한 믿음은 깨지겠죠. 부풀려진 가치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급격히 추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우버라는 거대 파트너,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지지라는 희망이 새겨져 있네요.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다른 쪽 면에는 막대한 손실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익 모델, 그리고 AI 황제주인 엔비디아보다도 10배나 높은 고평가라는 냉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이야기를 떠나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서블로보틱스 같은 회사의 성공 혹은 실패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풍경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만약 이들의 꿈대로 수천, 수만 대의 배달 로봇이 우리 동네 인도를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된다면 이건 단순히 음식을 편하게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복잡한 인도에서 사람과 로봇은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그리고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동네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동네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기술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